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학기 때 배웠던 문법 리마인드 하자. 얘들아, 현대국어에서의 자음체계 있잖니.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뭐를 중심으로? 그드부스죠. 여러분 얘기 보세요. 현대국어에서 자음체계, 우리가 음운변동을 배우기 위해서 자음체계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자음체계표는 안울림 예사소리, 자음 중에서, 그리고 울림소리, 요 두 개만 딱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무엇이야? 안울림 예사소리와 그리고 히읗, 마차르의 조합으로 생겨나는 거잖아. 기억나시죠? 그드부스즈, 지? 그리고 울림소리 4개 어디에 들어가지? 울림소리 4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잖니. 우리 비음아 기억나지? 비음아는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비음아가 뭐라고 했지? 뭐가 뭐로 변하는 거? 여기도 혜원이 있어. 혜원이가 또 있어. 그드부가 은음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느. 그래서 기억은 이응으로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기억은 니은 또는 미음으로 바뀌지 않아요. 디귿이 니은으로만 바뀌어요. 그리고 비읍은 미음으로만 바뀌어요. 왜? 조음 위치가 같은 데서 발음되는 경제성의 원리잖아. 그래서 조음 방법이 바뀌는데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 계열소리라는 이야기야. 요것이 있고 비음아 또 하나가 있죠. 뭐가 니은이 되는 거? 리을이 니은이 되는 거. 그래서 안울림 예사소리 그리고 비음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결합되는 거니? 히읗이 결합되는 거잖아. 그래서 히읗이 결합돼서 기억에 히읗이 결합되면 뭐가 되는 거니? 자음 축약, 거센소리 현상, 유기음악. 키읔. 디귿에 히읗이 결합되면 티읕. 그드브즈가 히읗과 결합되면 각각 크트프 그리고 츠가 되잖아. 요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경음. 끄, 뜨, 뿌, 스, 쯔. 자음 다 나왔지? 그래서 자음체계표는, 자음체계는 이런 원리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반면에 중세국어에서의 자음체계는 우리 책을 잠깐 갔다 올게 얘들아. 책 4쪽 펴봐. 자, 4쪽에 첫 번째 박스 있죠? 첫 번째 박스에 첫 번째 열을 보세요. 맨 왼쪽 열 보면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그리고 입소리, 목구멍 소리 있지? 얘들아, 각각 첫머리에 있는 아설순치 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치고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현대국어에서의 자음체계는 요 녀석 그드부스즈라고 이야기했잖니? 반면에 중세국어에서는 아설순치후야. 자, 다시 아설순치후. 아음, 그리고 설음, 그리고 순음, 그리고 치, 그리고 후. 목구멍 소리. 요거거든요? 요랬을 때 각각 이 발음기관에서 발음되는 안울림 기본자가 있잖니?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들 아는 애요. 자음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어떤 원리로 만들었지? 자음. 응? 자음. 어떤 원리로 만들었다고 했지? 그렇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상형해서 만들었잖아.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지? 모음. 천, 지, 인. 상형하고 또 하나. 모음은 하나 더 있지. 양성, 음성, 중성. 그래서 오행의 원리잖아요. 요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그림이야. 발음기관. 요거잖니. 그래서 아음은 뭐냐면 어금니 아자야. 그래서 어금니를 닮은 소리거든. 요거예요. 여기. 아음의 기본자가 기억이죠. 설은 혀설자잖아. 혀설자. 그래서
혓바닥이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본뜬 거예요. 서름의 기본자는 니은이지? 수는 입술 순자. 얘들아, 한자에서도 입구자라고 하잖아. 요걸 닮은 거지. 입을 다물고 있는. 순음의 기본자는 미음이에요. 치음. 치는 무슨 치자지? 치. 무슨 치자? 이 치자. 자, 이 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음의 기본자는 시옷이고, 그 다음에 후음, 목구멍 소리거든? 여러분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현대 국어에서는 있잖니, 이응이 어금니에서 발음된다고 보거든요. 응 하면 여기에서 코를 올려서 발음을 해. 유성 비음인 것이지. 근데 상형을 했다고 했잖아. 모양을 본따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긴 이미 기역자를 본땄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보는 것이다. 단면처럼.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따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여기 목구멍 있잖니. 목구멍에서 히읗 발음이 되거든요. 발음이 되는 이응이 있었어요. 발음이 되는 이응이 있었고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에서 요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응 발음이 되는 녀석이 있어요.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건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고 후음, 얘들아, 후음의 기본자는 이응. 이응. 여기에서 각각 획을 더하여서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소리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야. 가획의 원리. 가획된 것을 가획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말에 요거까지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가획자, 기억의 가획자 뭐가 있지? 기억의 가획자 키읔 있지? 키읔이 있어요? 니은의 가획자 니은 이거 그렇죠. 디귿이 있죠? 디귿 아이고 내가 써버렸다. 디귿에 한 번 더 하면 티읕이 되죠. 미음에다가 가획을 하면 뭐가 되지? 미음의 가획 비읍이 되죠? 여기 돼요. 비읍에다가 가획을 하면 어떻게 되지? 피읍이 되죠. 시옷에다가 가획을 하면 뭐가 되지? 그렇죠. 지읒이 되죠. 지읒에다가 한 번 더 가획을 하면 그렇습니다. 치읒이 되죠. 치읒. 히읗에다가 획을 더하면 뭐가 되지? 위에 하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린 히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우리 익숙한 히읗, 요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획자가 만들어집니다. 가획자는 기본자의 뭐니? 거센 소리들이지. 거센 소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획은 아닌데 병설을 해서 쓴 글자들이 있거든요. 병설을 해서 쓴 글자들. 요 녀석들을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경음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거든. 경음이라고 하는 녀석들. 기억을 병서하면 뭐 나오지? 그렇죠. 쌍기역이 나오죠. 미음 병서는 없어요. 디귿을 병서하면 뭐 나오니? 그렇습니다. 쌍디귿이 나오죠. 자, 그리고 비읍을 병서하면 비읍. 그렇죠. 쌍비읍이 나오죠. 자, 쌍비읍 나오고 여기 지읒을 병서하면 뭐가 나오니? 쌍지읒. 시옷은 쌍시옷. 이런 녀석들이 나오죠. 참고로 얘들아,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쌍히읗도 있었습니다. 쌍히읗도 있었어요. 근데 요 쌍히읗이 얘들아 어떤 발음에 가까웠었냐면 키읔 발음. 요것도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키읔 발음에 가까운 쌍히읗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가 있었냐면 쌍이응도 있습니다. 참고로 쌍이응도 있다라. 근데 쌍이응은 뭐냐면 요 녀석은 이 발음의 긴장음이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이 모음. 요거의 긴장음. 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병서자들이 있고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뭐가 있냐면 이체자라는 것도 있어요. 얘들아.
참고로 이 채자는 뭐냐면 동일한 발음 위치에서 발음이 되지만 음성적 자질이 전혀 다른 녀석들이야. 전혀 다른 녀석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동일한 발음 위치에서 발음된다. 두 번째는 가획을 하였다. 예요. 하지만 음성적 자질은 전혀 달라. 기본자에서 가획자는 가획을 함으로써 뭐를 나타낸다고 했지? 소리의 강약, 세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역보다는 키읔이 세. 왜냐면 현대국어에서도 그렇잖아. 기역하고 히읗이 결합되어서 자음 축약 되잖아. 그러면 이 자음 축약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무슨 현상? 거센소리 현상. 거센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녀석들은 소리의 값이 세기가 강해져요. 근데 획을 더했거든? 가획을 하긴 했는데 이게 소리의 세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음성적 자질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 있으니 놀라운 녀석들이에요. 놀라운 녀석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웠다. 요 기역 위치에 기역하고 똑같이 발음되는 소리값이 있었다고 했잖아. 현대국어에서 이응. 여러분 이응은 사실 후도 기관지에서 발음되는 게 아니거든? 맞잖아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성대를 울리되 코를 같이 울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음체계표에서 이 녀석을 비음이라 한단 말이야. 맞죠? 요 위치. 근데 요 위치에는 이응을 쓸 게 없어. 왜? 이응은 이미 후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쓸 이응이 없어.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사과처럼 생긴 녀석. 옛 이응입니다. 옛 이응. 이 옛 이응의 발음이 얘들아 기역 위치에서 발음이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옛 이응이 초성에서 발음이 됐어요. 이 발음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그러면 요게 소리가 나요. 요게 소리가 나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 받을 때 코맹맹이 소리라고 하잖아. 그 소리로 추정을 합니다. 기역의 자리에서 이채자, 자 가획을 해서 나타난 이채자. 하지만 음성적 자질이 전혀 다른 녀석이 있으니 예디응이 있고 니은에다가 가획을 하는 거야. 가획을 더하면 뭐가 나오지? 니은에다가 리을이 나오죠. 니은이 취해서 이채자는 리을입니다. 그리고 시옷, 얘들아 시옷에다가 가획을 해. 그럼 뭐가 나오니? 세모. 요 녀석이 나오는데 요 녀석의 이름은 반치음. 그리고 다시 복습. 반치음은 얘들아 반치음은 어떤 음성적 자질을 갖는다고 했지? 반치음. 유성, 치음. 유성치음이 유성치음. 아시겠습니까? 유성치음. 시옷 발음인데 그 시옷을 성대를 떨리는 시옷이야. 실제로는 요 발음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 발음. 이 발음. 네. 요 녀석은 유성치음이자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녀석인데 왜 독특하냐면 유성음적 환경. 유성음적 환경. 에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앞에 모음, 뒤에 모음. 어서 와. 그러니까 이거지. 모음이 끝난 말. 이런 거예요. 집을 얘들아, 집을. 이거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받침에 연결어미가 모음이 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게 요로 쏙 이어적기가 돼요. 15세기에는. 그래서 지, 서가 돼야 되는데 울림소리지. 얘도 울림소리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얘가 요렇게 바뀌어요. 요거는 어떤 원리하고 똑같냐면 제가 현대국어 문법을 할 때 우리 음운 변동할 때 비읍불규칙 있잖니? 비읍불규칙. 고기를 굽다. 굽다라고 했을 때 책 가져가고 여기에 모음, 연결어미가 결합되면 이거 어떻게 활용되지? 비읍불규칙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구어가 뭐가 되니? 뭐가 되는 거야? 구어가 되잖아. 그래서 요 비읍이
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마 다 지워졌을 거예요. 조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하긴 할 텐데 요 녀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15세기다 얘들아. 15세기 표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이어 적기를 했어요.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현대국어식 표기이고 요거를 중세국어식 표기로 하면 15세기 당시에 이렇게 표기했어요. 구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옷 반치음도 마찬가지로 비읍이 얘들아 울림소리에 유성음적 환경이 오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걸 비읍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순경음 비읍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요. 요 순경음 비읍이 얘들아 16세기 요건 참고로 15세기고 16세기로 넘어가면 음운 환경에 따라서 양성 모음의 환경에서는 요 녀석이 양성 모음이지? 요 흔적을 남겨요. 음성 모음의 환경에서는 요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합니다. 요거를. 구어가 돼요. 양성 모음의 환경에서는 요런 녀석들이 있어요. 도와주다, 돕다. 의 연결음이 아 결합되어서 15세기에는 도바가 되는 거야. 이어적기 돼서. 그리고 16세기는 양성 모음 환경이잖아. 그래서 오를 선택합니다. 도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흔적들이 현대국어에서도 방언적 형태에서 많이 남아있는데 뭐가 있냐면 추워, 더워 있잖니. 추워, 더워를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 더워, 아, 추워 이렇게 하는데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녀석들이 있어요. 요 녀석들. 자, 그래서 현대국어는 다시 현대국어는 자음체계표 어떻게 외운다? 그드부스즈. 그드부스즈와 울림소리. 중세국어는 어떻게 외운다? 아설순치우. 아설순치우에서 가획하고 병서하고 그리고 이 녀석을 이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체. 우리가 이 녀석 있잖아요. 안울림 예사소리. 안울림 예사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청이라고 합니다. 전청. 전청이라고 하고 거센소리 계열들이 있잖니. 요 거센소리 계열들이에요. 거센소리 계열들을 우리가 차청이라고 합니다. 차청. 그리고 경음들 있잖니. 경음들. 경음들을 전탁이라고 합니다. 전탁. 그리고 울림소리를 불청불탁이라고 하거든. 전청 그리고 차청. 차청은 얘네들 아니다. 거센 소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음들을 전탁. 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녀석들 있잖니. 요게 아니라 요거. 요 녀석들 울림소리 계열 녀석들을 불청불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청불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네이밍을 했냐면 이렇게 네이밍한 이유가 전청 완전할 전자야. 온전할 전자. 그러니까 모두 청 맑을 청자거든. 그러니까 소리값이 온전히 맑은 소리야. 기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전청이라고 합니다. 차청은 뭐냐면 전청보다 약간 맑은 소리, 그러니까 약한 탁한 소리죠. 얘보다는 살짝 탁한 음이 나는 것을 그래서 차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센 소리 계열들을. 전탁을 왜 얘네들을 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흐릴 탁자거든. 온전할 전자에 흐릴 탁자를 써서 온전히 흐린 소리야. 요 녀석하고는 대립되는 소리지.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은 소리라고 해서 불청불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림소리를. 아시겠죠? 요거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금니 소리, 아음, 그리고 혀소리, 설음, 자 그리고 입술 소리, 순음, 이빨 소리, 이소리, 치음, 그리고
목소리 후. 가획의 원리 요거 요 녀석들. 그리고 병사자 그리고 이체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안 올림 예술서리가 얘들아 뭐다? 전청 계열. 요 녀석들이 차청, 요 녀석들이 전타, 요 녀석들이 불청불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어떤 발음이다? 키읔 비슷한 발음이었었다라는 거. 이따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체자는 기본자의 회익을 더하였지만 그 더한 의도는 거센 소리와는 달라요. 거센 소리는 뭐예요?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의 세기를 나타낸 거잖니. 와는 다르고 소리의 세기와도 무관하다라는 거. 이거죠. 니은에 획을 더해서 이체자를 리을로 만들었단 말이지. 이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편 예디응은 연국의 비음으로 현대국의 받침 이응과 같지만 초성에서도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콧소리 비슷하게 내면 된다라는 거. 근대국어 시기에 글꼴이 이응으로 변하고 음가는 종성에서만 실현된다라는 거. 굳이 초성에서 실현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 녀석들을 이렇게 상용했다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슬라이드. 모음. 자, 모음의 제자 원리는 천지인을 상용했다고 했잖아요.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사람, 그리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음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음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하늘은 양성모음, 그리고 땅은 음성모음, 사람은 중성모음. 요것을 합성해서 합성의 원리로 다른 모음들을 만들죠. 여러분 그 천지인 자판 써보셨잖아요. 천지인. 요 녀석들 있잖니? 위쪽으로 초출, 제출, 오른쪽으로 초출, 제출, 왼쪽으로 초출, 제출, 아래쪽으로 초출, 제출. 각각 떼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그리고 으, 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요걸 만들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죠. 그래서 기본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게 우리는 옛날부터 오른손 문화였잖니. 양성모음. 기본자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추출, 제출되면 양성모음. 왼쪽은 음성모음.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음성모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거 하나 또 팁 드리면 여기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을 보는 거야. 다시 천, 인, 지 있잖니? 천지인에서 요게 양성모음이잖니? 그리고 요게 음성모음이란 말이지? 기본자, 그러니까 모음의 기본자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은 요 대립이 있었어요. 천, 아래야 하고 모음의가 있거든? 근데 요거 말고 여기에서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이 있거든? 여기에서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은 뭐죠? 지를 중심으로 한 거. 요거죠? 양성모음은 오. 음성모음은 뭐가 있어요? 우가 있죠. 인을 중심으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어떻게 대립하지? 어떻게 대립하니? 아가 있고 어가 있죠. 15세기에는 아와 으, 오, 우, 그리고 아와 어의 엄격한 대립이 있었어요. 15세기에. 근데 문헌상으로는 16세기부터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해례본 말고 다른 문헌에서는 이미 문헌에서조차 모음 조화가 깨졌대. 근데 그 모음 조화가 깨지는데 기름을 부은 녀석이 있거든요. 바로 얘야, 아래야. 아래야가 기름을 붓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라. 요거 15세기다. 15세기에는 요 엄격한 대립이 있었어? 근데 16세기로 넘어가잖아. 16세기로 넘어가면 아래야가 두 단계를 거쳐서 음가가 소실돼요. 잘 들어라 얘들아.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기는 해요. 음가만 소실된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래야는 1933년까지 쓰입니다.
이게 언제일까? 이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을까? 국어사에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이 얘들아 33년에 생기거든? 이 생길 때까지 아래야는 표기는 하는데 음가가 소멸을 해. 그 의문 함께 해결. 요 녀석이 16세기와 각각 18세기 있자니 16세기와 18세기 두 단계에 거쳐서 음가가 소실돼요. 표기는 남아있지만 어떻게 소실되냐면 첫 번째 16세기에는 두 번째 음절에서 요 발음으로 할게요. 놀랍게도 잘 봐라. 양성모음이잖니. 근데 양성모음을 음성모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15세기에 한알이었었거든? 한알인데 16세기로 가면서 하늘이 돼버린 거야.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었으니까 음가가 바뀌어버렸으니 모음 조화가 깨지는데 당연히 기름을 부었겠지? 그래서 16세기 이후로 급격하게 모음 조화가 깨져버리게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둬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우리 있잖아. 한글과 컴퓨터 아시죠? 요거 요렇게 적잖아. 첫소리에서의 아래아가 요 음가를 가져요. 이제 요 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음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요 표기가 돼 있지만 이 아래아의 음성적 자질은 대략 요거라고 보거든요.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이 정도죠. 이 정도의 발음이었었다고 봐요. 요 녀석이 요렇게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거로도 바뀌어요. 인데 대부분 요렇게 바뀌고 대부분 요렇게 바뀝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16세기로 가면 15세기에 있었던 이러한 엄격한 모음 조화, 양성 모음들과 음성 모음들의 대립이 사라져 버려요. 요렇게 모음 조화가 깨지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요 알아두셔야 되고 화면을 보시면 제자원리, 음호행, 그리고 천지인을 상영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알아두시면서 아래아는 후설 저모음이고요. 아하고 오의 중간 발음, 요 발음이죠? 요 발음 정도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받침은 우리 지난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성무용 초성이거든요. 종성은 다시 가져다 쓰는 거야. 뭐를? 초성을. 왜? 초성도 종성도 모두 자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거과 관련돼서 요거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기준은 종성무용 초성이거든. 근데 이후부터는 발음이래. 종성 표기법이 종성무용 초성이 아니라 팔종성 가조경으로 바뀝니다. 팔종성. 쉽게 팔종성법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우리 현대국어에서 받침 표기 방식 말고 발음법이에요. 받침의 발음법. 뭐로만 발음되지? 가느다란 물방울. 7개로 발음하거든. 근데 너네도 구별해야 된다.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수로 규칙은 표기 규칙이 아니라 이거는 발음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거든. 현대국어의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였었던 종성부용 초성이 가까워요. 근데 세종어제 훈민정음부터는 팔종성법으로 쓰였으니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시옷이 빠졌잖니? 시옷까지를 포함해서 기역부터 이응까지 8개만을 표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표기를 모두 발음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가느다란 물방울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음, 비읍, 이응. 이거는 받침이 다 되거든? 받침이 다 돼. 문제가 뭐냐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시옷 받침.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시옷을 어떤 대표음으로 발음하지? 디귿으로 발음하죠. 보세요. 옷도 옷이고 옷도 옷이죠. 맞죠? 히읗 받침은 옷도 옷이고
지읒 받침 옷도 옷이고 치읒 받침 옷도 옷이고 맞죠? 이거거든요.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얘들아 요 발음을 했어. 약한 치성으로. 훈민정음 해례에 어제 서문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오거든?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읽기 쉽게 나란 말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읽지 않고 나라 말쌈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 불쌍하다를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 요 표기가 나와요. 요 표기를 읽는 방법도 현대 국어라고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대표음, 디귿으로.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대표음으로 읽지 않고 요 발음을 했습니다. 약한 치성으로. 그래서 어여스비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얘들아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긴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발음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제가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도 현대국어 문법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요거를 발음을 했어요. 요걸 프살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발음을 이제 학습이 되어서 왜냐면 자음, 모음, 자음 이게 학습이 되어서 자음을 발음을 못 하거든. 근데 서양 영미권에는 자음 있죠. 자음 있잖아요. strong, strength 이런 것들이 있어요. 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 라이스, 쌀이거든. 쌀을 그래서 15세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거를 부살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런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종성, 무용, 초성은 종성은 초성을 그대로 갖다 쓴다 라는 규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국어 표기와 가장 유사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사용했다? 팔종성법, 팔종성 가족용을 사용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 자음들이에요. 전청, 온전할 정자에다가 맑을 청자야. 그래서 무성자음, 기본 자음들이 기본 자음 계열들을 우리가 전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 유기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센 소리들을 사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된소리 계열들을 뭐라고 한다? 전탁, 온전히 탁한 소리. 요거는 키읔 비슷한 발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하지만 전탁이라고 하고 불청불탁,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울림소리들을 우리가 불청불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라. 이 교실에 전파 간섭이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전파 간섭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할까? 잠깐 쉬겠습니다.